안녕하세요. 격리의 모든 것 정여출장격리 대표 정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거나 달력이 한 장 남아서 기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내년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힘내세요. 화이팅! 자, 오늘은 건설 업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건설업에선 공무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격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개념, 건설업 격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건설업 격리 실무는요, 중요한 게 면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면허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가 있는 업종,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격리 업무에서는 건설업에서는 첫 번째 키스콘이죠. 건설 공장 현장에 따라서 진행에 따른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용직 신고 업무입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적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실적 신고, 이 세 가지 업무가 너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격리 실무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공무 업무하고 연관되어지는 선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는 면허가 없는데 그러면 키스콘도 안 하고요. 실적 신고도 안 합니다. 근데 나는 건설업을 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거는 면허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업무냐? 세무 신고에 관련되어진 업무입니다. 국세청은 면허를 감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에 관여되는 부서인 거죠. 그래서 세무 신고에 맞춰져 있는 건설 업종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 업무 해야 되고요. 일용직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격리 업무. 그래서 면허가 있는 회사와 면허가 없는 회사는 격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 그럼 나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신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막막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전문 건설회사를 설립하실 건데 어떤 업무부터 해야 될까요? 막막하시죠. 왜냐면 건설업에 다니셨던 분을 고임금으로 채용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얼마큼의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그분의 실력이 어떤지, 우리하고의 호흡은 잘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대표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업무 지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를 쓰시려면 비싸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웃소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 회사의 효율, 비용 대비 효율을 높이시려면 전문가를 짧게 채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아웃소싱의 시장이 저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아웃소싱은 어떤 거냐? 건설 업무 매뉴얼 초기 컨설팅에 해당되는 아웃소싱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설업의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을 갖추시고 그 다음에 수주가 시작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출장격리 아웃소싱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신규
법인, 신규 사업자, 네,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될까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출장 정리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면허 여부에 따라서 업무가 좀 달라지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공무도 없는데, 우리 회사는 격리도 없는데 큰일 나세요. 네, 절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건설업이 아니신 거죠. 네, 건설업에서는 공무 파트가 있고요, 격리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닌 거예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뭐 물가도 많이 올랐죠? 자재비도 많이 올랐죠?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건설업이 많이 남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 파트에서 하는 일과 격리 파트에서 하는 일을 합치셔야 돼요. 어떻게 합칠 거냐? 어떻게 합쳐서 효율적으로 회사의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갈 거냐, 이 부분을 상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연출장정리에서 유튜브 채널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단한 지식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격리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정연출장정리 네,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언제든지 공무, 격리, 어떤 파트에 어떤 업무를 아웃소싱화 하실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업체는 그만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를 말씀드립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격리 실무에 대한 업무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건설회사의 계정 목록입니다. 자, 회사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고요. 매출과 매입,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손익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회사 전체를 놓고 보면 되는데, 건설업은 현장별로 다 세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의 양이 많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산 목록,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부채 목록, 그리고 남은 게 자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대표님이나 담당자들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하시거나 네이버를 통해서 뭐 공부하시거나 해서 기본 항목들은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자산, 네, 자본, 부채, 네, 그 항목들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띄워놨습니다. 자, 손익체계예요. 네, 손익체계는 회사가 남느냐 안 남느냐예요. 현실적으로 건설업이 많이 남는 시대는 저는 더 이상 있을까요? 네, 저희 정연출장정리에도 건설업종이 3분의 1을 넘는데요. 3분의 1에 해당하시는 대표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건설업에 대한 제재도 되게 많아졌죠. 거기다가 자재비가 말도 못하게 올랐죠. 거기다가 인건비 상승하죠. 그에 따른 세금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장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현장에서 이익이 나왔고 어떤 현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났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손익체계에 대한 계정별 정리해 놓는 도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공사 원가 또는 분양 원가,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 급여, 인건비, 상여금, 기타 관리비, 이런 모든 항목들이 다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대표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를 정말 세세하게 잘 해놓지 않으면 어떤 현장에서 기성 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들어간 투입된 금액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손익체계에 대한 그림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영업비,
영업 외비용, 네, 그에 해당되는 계정들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 계산이죠. 제조업에서도 원가 계산이 중요하고 건설업에서도 원가 계산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원가 계산은 크게 도급공사와 분양공사를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은 현장 관리가 중요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 건설업 전문 세무사님한테 기장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세무사님하고 맞추셨을 경우에는 건설업을 잘 많이 안 해보신 세무사님들은 또 어려워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설업을 전문으로 기장하시는 세무사님께 저희 세금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이 조금은 유리하더라. 저의 아웃소싱도 유리하더라. 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원가 계산은 집계와 배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계는 당해 원가 대상에 추적 가능한 원가로 집계한다. 그 다음에 배부는 추적 불가능한 원가다. 네, 근데 이게 임시로 본사 간접비로 넣어놨다가 이걸 배부 삽입을 한다라는 뜻으로 네, 적었습니다. 그래서 도급 건설 원가의 집계 및 배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작업별, 네, 그 다음에 공사 현장별, 그 다음에 도급 공사 원가, 그 다음에 도급 건설 원가의 집계, 네, 그 다음 사이사이에 배부가 되는 비용들의 삽입됩니다. 말부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계와 배부라니요. 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 현장별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자체가 있는 겁니다. 자, 분양공사인데요. 분양공사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뭐 집계와 배부로 되는데 도급공사와는 조금 다르게 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 건설 공사에 대한 원가 계산 집계 배부가 조금 다르다. 뭐냐? 각 호수별로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똑같이 짓지만 똑같은 자재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하나당 원가가 다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작업장별 원가 계산하고요. 각 동별, 그 다음에 가구별 이런 식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배부되는 것도 조금은 다르게 배부를 넣었습니다. 자, 건설업 실무 격리에서 정년 출장 격리는 현재 격리나라라는 프로그램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격리나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별,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모 삽입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내용의 비용이다라는 삽입을 자세하게 넣어서 그걸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도표와 같이 매입세금 계산서가 들어와도 이걸 A 현장, B 현장, C 현장으로 나눠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많이 귀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어떻게 해라, 어떤 거는 저렇게 해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와 격리 실무를 하려면 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틀이 없이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일만 하지 정리되어지는 게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네, 그래서 업무 틀을 잡는 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 업무 틀을 잡고 그거에 대한 담당자는 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무 업무지만 격리가 할 수 있고 격리 업무지만 공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서는 공무를 해주시는 분과
격리를 해주시는 분의 호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정면 출장 격리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힘내서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